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하단에 나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채널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작전 통해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도 준비되어 있죠.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금요일 밤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증시 모두 2%대로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역대 두 번째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오늘 2.87% 크게 오르면서 2615.3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한 종목은 713개, 하락 종목은 국방 등 극히 일부 종목만이 하락하면서 오늘 18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수급에는 개인이 홀로 2조 4천억 원 넘게 덜어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를 순매수하면서 1조 9,344억 원, 기관은 6,474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시총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에서도 2.01% 상승하면서 814.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1,187개, 하락한 종목은 386개였고요. 코스닥 수급에서도 개인이 홀로 1,52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687억 원, 기관이 971억 원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요. 10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이 눈에 띕니다. 2019년 29만 개였던 스마트 스토어는 작년 6월 기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언급했는데요. 메타 서비스 한 달 만에 130명이 넘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트위치의 상위 스트리머도 치지직에 유치하면서 순항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9% 넘게 급등했던 네이버, 잠시 뒤에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의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외자판호 32종을 발표했는데요. 외자판호는 외국산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의미합니다. 이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오리진, 넷마블에서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 그리고 네오위즈의 고양이 스프 등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최대 시장인 이 중국이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실적 부진에 허덕였던 국내 게임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들도 작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그동안 최근 급등세를 보였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종료됐는데요. 더 많은 국민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어려운 시간대나 또 지역의 환자들이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비대면 진료는 2030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18.8%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훈풍의 기지개편은 반도체입니다. 먼저 새해 첫 달 한국 수출이 두 자릿수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18%대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큰 폭의 증가에는 반도체 수출이 한몫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 폭인 56.2% 수출세가 급증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는데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흐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시 금요일이 찾아왔고 2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많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 섹터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 거래소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거래소가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 수급까지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보게 된다면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연휴 이후에도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까지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저평가주들 위주로 이런 홀딩스나 대형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 상승 외에도 그 외에도 다른 섹터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추가로 몰리는지 여부, 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평가 대형주들 단기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그 다음 연휴 이후의 시장까지 추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명절을 앞두고 또 명절이 지난 후까지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명절을 앞두고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 일단 명절을 앞두거나 쉬는 날이 많을 때 이때는 대부분 비슷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의 특징 바로 예수금이 적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절을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주 추가 매수 고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그 다음 주 이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면서 조용히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그 전까지는 조금 시장이 조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지금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흐름이 달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거래소가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이런 저 PBR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정부에서 이런 저평가주들을 우리가 좋은 움직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법령도 개설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추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저 PBR주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움직임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잠깐만 이제 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댓글창에도 현대차, 기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큰형님들이 크게 가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중소형 관련주들이 가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주 이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품주는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현대, 기아 들어가는 것보다 부품주가 오히려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높을 수 있지만 제가 산다면 현대 기아차를 사지 않을까? 왜요?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 이쪽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커플링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를 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이 현대 기아차의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돼서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그 외에 자동차 부품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억석 가리기를 통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 판매량 호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돼서 추가로 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내연기관의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앞으로의 성장 기대된다라는 점에서는 내연기관 부품주들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내연기관의 부품들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내연기관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이 양측이 어느 정도 양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바닥권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아직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억석 가리기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내가 자동차 내에서 투자를 해보자면 손가락 매니저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작전 통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작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한 집안 겹호재입니다. 바로 네이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또 플러스로 치즈직 흥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즈직이 메타 서비스 1개월 만에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 수를 또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이버 앞으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겁니까, 매니저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치즈직 이슈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이 포탈의 전반적인 수익 증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네이버에 관련된 웹툰 쪽에도 그쵸. 이슈가 있죠. 네.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즈직을 살펴봐도 그렇고 웹툰 쪽으로도 그렇고 또 소셜 커머스 이쪽으로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셜 커머스 쪽은 지금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편의성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의 기존 사용자 이쪽에서 쇼핑 부분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 쇼핑 부분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게 되려면 많은 판매량 그리고 많은 판매자,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네이버의 수많은 사용자들, 이 사용 경험, 앞으로 이 쇼핑 분야에 있어서도 꾸준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소셜 커머스 그리고 이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웹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웹툰이 이번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웹툰 쪽에서의 흑자가 이번 경우가 처음인가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흑자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고, 이 꾸준히 투자를 늘려온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 망가 시장, 일본의 만화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웹툰 시장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그 파일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해외 진출 부분 어느 정도 초기 단계지만
결실을 맺으면서 파이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글로벌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 IP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들처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 영화 이런 2차 가공 품목들로 판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까지 앞으로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요즘에 스노우라는 어플 아세요, 매니저님? 네. 얼굴 바꿔주는 어플이잖아요. 네네네. 그중에서 요즘에 AI 기능을 탑재시키면 구독료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AI 쪽으로는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AI 쪽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노우 어플은 젊은 층들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씁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보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염색. 네, 염색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쵸. 뭐 다양한, 우리가 이 메타버스로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화면, 현실 속에서 적응해 볼 수 있는 이런 AI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 부분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실 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매출 증가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꾸준히 지켜볼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AI로 네이버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AI 매출을 좀 더 키워나가겠다, 확장성을 넓히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클로버엑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뭐 업데이트된 소식이 따로 있습니까? 클로버엑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업데이트된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국내형 이 생성형 AI 부분, 클로버엑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다양한 이 DB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언어적인 모델에서의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로버엑스 출시 이후에 이 추가적으로 추가될 이런 모델들 그리고 기능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생성형 AI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가 어느 정도 촉발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대형 회사들에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고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클로버엑스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시마크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처음 인수할 때 저거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포시마크 쪽으로 봐도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나 봐요. 이 부분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마켓이나 그 외에 이런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적용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 외 다양한 매체에서 이쪽 판매 부분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수익이 바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축돼 있던 부분, 이런 DB, 회원 정보들과 함께 그리고 추가로 집중되는 AI 부분에 있어서 이 AI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추천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추가적으로 쇼핑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사용자 풀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앞으로 매출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SNS 하십니까? 저는 SNS는 많이 활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럼 친구랑 통화하면서 아니면 카페 가서 대화하다가 나 핸드폰 케이스 사야 되는데 하면 막 그때부터 핸드폰 케이스 광고 많이 뜨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쇼핑 부분에 있어서 AI가 활용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뭐 쿠팡이라든지 네. 이런 오픈마켓 부분에서 기존에 활용되었던 기능이지만 이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들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소비 경험, 구매 경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이런 오픈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오픈마켓 외에도 네이버라든지 그 외 유튜브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보면 밑에 이제 쇼핑몰 같은 게 뜨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그게 강점이었잖아요. 원래 쇼핑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럼 광고 시장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이버 매출도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그럼 광고 관련주들도 연관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광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런 광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이버 관련돼서 네이버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광고 수입 부분인데요. 네. 네이버 쪽에 배너 부분, 클릭할 때마다 사용되는 부분이라든지 네이버에 광고되는 이 사용량 그리고 할 때마다 사용되는 매출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차지하는 수입 중에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이쪽 광고를 만들어주는 회사 추가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광고 대행사 그리고 광고를 만드는 회사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된 이런 광고를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주 관련해서도 조금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들어봤고요. 네이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네카오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는 네이버만큼 실적이 지금 잘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와 다른 점은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매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지만 카카오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보다는 조금은 한 발 늦지 않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열사에서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크게 높게 나오는 특별한 계열사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도 이런 AI 부분 그리고 웹툰 부분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런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비교를 해보자면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작전명이 한 집안의 겹포제 이렇게 나갔는데 겹포제가 아니라 겹포제 같아요. 웹툰도 있고 치즈직도 있고 매출도 너무 좋다고 하고 뭐 성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호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보시는 종목도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종목분들 중에서 강했던 종목이 지금 대체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존에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주목받았던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AI 관련주들은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스트 소프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 이 이스트 소프트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신규 매수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주가 재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지금 채팅창에 글이 올라와서 그런데 저희가 광고 관련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광고주가 갈까요? 라고 하는데 뭐 신의 영역인 건 압니다만 광고 관련주들 다음 주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광고주 추가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예수금이 지금 많지 않지만 더 줄어들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광고주들 중에서도 오늘 뭐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움직이는 부분이 나왔고 그 외 광고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월요일 시장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느 정도 2, 3일 거래일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접근을 하시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짧게 손절 감안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주 다음 주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바로 게임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이번 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잘 가면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일단 게임주 지금 시점에서 투자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조금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건가요? 더 좋은 섹터가 있지 않나. 오히려 더 좋은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술주, 네. 반도체와 AI 쪽을 가장 좋게 보기 때문에 게임주도 지금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기술주 쪽을 좀 더 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크겠죠.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저평가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판호 이슈도 있고 신작 발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흐름이 나올지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판호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들이 발표 이후에 좀 더 주목을 받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한참 게임주가 좋을 때는 이 신작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한번 게임이 공개가 됐는데 막상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진짜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좀 조심하겠다라는 시장의 성향이 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또 중국에서도 판호 발급이 추가적으로 되는지 이 부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은영님께서 게임은 나빼드지만 굳이 이거 맞나요? 이러시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네. 낫배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임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크게 안 봤죠.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수출 경쟁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기존에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에서는 판호량이 줄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블록버스터 같은 좋은 제품들 판매량이 늘었고 사용자가 많았던 이런 게임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지만이 이 수출 경쟁력도 다시 한번 제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게임주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PBR 관련주로 게임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투자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PBR 관련주로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자동차. 자동차. 네. 저PBR 쪽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저PBR이 실제로 저PBR인가? 아니면 정말로 회사가 좋지 않은 회사인가? 네. 회사가 돈도 잘 벌고 매력도가 있지만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다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올라가지 않은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출이 좋지 않고 또 회사 자체에 나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PBR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대체적으로 전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중장기로는 우리가 억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억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회사를 그래서 억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PBR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도 저PBR 관련주 내에서도 성장성 그 부분을 주목해보자. 게임은 그게 이제 신작 발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서 투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게임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비전 프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게임 쪽이 같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비전 프로와 게임 쪽은 바로 연관 짓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VR 게임 소프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VR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VR 모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판매량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게임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개발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VR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매출이 나오거나 하는 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좀 자제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작전명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병원인데요. 정부가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지만 AI가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AI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의료 같은 경우에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픈 것도 패턴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떠한 증상이 나오면 어떤 병인지 어떤 것들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통계들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 정밀 의료 부분, 그리고 예측 분석, 자동화, 이 부분이 원격 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지원금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점, 바로 의료 AI 산업 부분의 지원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글로벌 의료 같은 경우에 이 AI 시장이 매년 연평균 4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와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맞죠? 이 부분은 말씀 잘 해주셨네요. 노령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선진국 부분에 있어서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죠. 이 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령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고령화 추세가 늘어나면 날수록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지겠죠. 그렇다 보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 보험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본다면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확정된 부분만 보더라도 27년까지 총 39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원격 시장에 있어서도 이 노령화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으로 봐도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또 개인정보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의료 서비스다 보니까 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안 관련주도 덩달아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안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AI 쪽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보안 관련주들은 지금 AI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한 번씩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이 대형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기존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주 기술력으로 해서 AI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 원격으로 관련해서는 AI 부분이 먼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AI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원격으로 AI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컴퓨터 이 회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비트컴퓨터가 지금 또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원격으로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단기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초반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처음에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올라와서 지금은 상승 흐름 추세, 여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지지 이후에 다시 추가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추가로 지금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2, 3일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서는 순환매보다 먼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지지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2, 3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2, 3일 지켜보면 설날이에요. 그렇죠. 설날 지나고 지켜볼까요? 바로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점, 바로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지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크게 확 늘어나면서 하락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님께서 저 매니저님 잘 보시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오시면 항상 다음 주에 무조건 플러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격 내일장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입니다. 기지개편은 반도체. 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저PBR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반도체주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지개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어나야죠. 기지개 폈으면. 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휴 전에는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기지개